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합격을 위한 손해보험 단락 이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 단락의 가장 끝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13번에서 17번 문제가 나오는 단락입니다. 근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또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시험 문제에는 나오는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그 나오는 자주 기출되는 기출문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어렵지 않게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특징을 보면 개인 생활의 안정과 기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특성, 피해자를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고 예방 기능도 있어요. 사고에 따라서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산업자금의 투자융자에 활용되어 산업자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경감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보장하며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며 피해자가 사고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까닥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먼저 민사상 책임은요. 운전자는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민사상의 책임입니다. 자,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할 거예요.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배상의 책임이 운행자한테 있어요. 운전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운행자에 있습니다. 자,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운행자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증도 운행자가 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책임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가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입증도 운행자가 합니다. 소유, 사용, 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네가 책임져서 보상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과실하다, 무자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배법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배법에 적용을 안 받으려면, 면책되려면 내가 자동차 운행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제3자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자동차 구조의 결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증명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책 조건이 있기는 하나 요거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책임입니다. 형사적 책임입니다. 얘는요. 사람을 내가 잘못해서 다치게 만들거나 죽게 만들었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상해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형법의 특별법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는데요. 줄여서 교특법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교통법은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형법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형법이에요. 형법의 특별법으로 교통법이 적용되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면 그 사람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죄 없다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을 경미하게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을 받겠죠. 근데 교통법은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고 내가 종합보험으로 다 배상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에는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고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사고거나 중상해 6주 이상의 큰 사고가 났어. 크게 많이 다쳤어. 그 다음에 뺑소니 쳤어요. 도주했어요. 특례 적용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가 냈어.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사고. 20km 이상 속도 위반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근데 10대, 12대, 15대 앞에 숫자 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시험에서는 15대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12대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10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과실 사고냐 아니냐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지시위반, 중앙성 침범, 불법 유턴, 그 다음에 20km 이상 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조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어, 행정상의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책임. 사고가 나면요. 범칙금 통보,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통보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되는 거. 이걸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할 겁니다. 자, 자동차 보험 계약의 성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성립은요.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회사가 승낙할 때는 15일 안에 해줘야 됩니다. 다른 보험은 30일 안에 승낙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동차 보험은 15일 안에 승낙해줘야 됩니다. 15일 안에 승낙할 때 승낙하는 방법은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묵시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시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나면 승낙한 걸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성립은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립 요건은 청승이다.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책임 기간, 회사가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주는 시점이 언제니? 이랬을 때는 반드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료를 받으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회, 청약 철회, 자동차 보험 청약해놓고 이유 없이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배법에서 강제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면서 비사업용 차인 경우에는 청약 처리가 가능한데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넘길 수가 없어요. 얘는 철회의 기간은 다른 모든 보험들하고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철회가 안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전문 금융 소비자가 계약한 계약. 자, 그 다음에 의무보험 안 됩니다. 법에서 꼭 나라는 의무보험 철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에 있는 계약. 1년 보통 넣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90일 거만 넣을 거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계약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은요, 첫날에 24시부터 마지막 날에 24시입니다. 자, 근데 보험료를 내고 차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보험료 내고 가져올 때 오늘 바로 보험료 내고 차를 인도해가지고 올 때는 보험료 받을 때부터 어, 다음 해 마지막 날 24시까지고 신차 뽑을 때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미리 내게 되죠. 그래서 차 인도해 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첫날에 0시부터 마지막 날에 24시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법에서 꼭 넣으라는 의무보험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보험 비사업용 차인 경우에는 대인배상원과 대물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사업용인 경우에는 대인배상 1 플러스 대인배상 2에서 사람 몸은 1억까지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대물은 2천만 원까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의무보험의 특징은요. 계약 해지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더 이상 이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서류로 증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자가 청구해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보상제, 보상하는 금액이 한도가 있는 걸 유한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는 최고 1억 5천, 부상 시에는 3천, 후유장애 시에는 1억 5천.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금액까지만 보상해 준다. 유한보상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무과실,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네가 책임져. 이게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의 특징까지 봤어요. 자, 의무보험은요.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50cc 미만의 이륜차를 포함할 겁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의무가입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구정건설기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만을 운영하는 차거나 국제연합군대가 가지고 있는 차, 미합중군대가 가지고 있는 차, 그 다음에 도로를 갈 때 항상 다른 차에 이렇게 올라타서 다니는 차들 있죠.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하는 차, 이동하는 피견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험 안 넣어도 됩니다. 보상 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한 보상한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최고 1억 5천 한도 내에서 보상할 건데 과실 상계하고 나서 2천만 원이 안 됐어. 사람이 죽었는데. 그랬을 때에는 최저 2천만 원은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최고 얼마도 중요하지만 최저 2천만 원 사망했을 때에는 보상해 준다. 고 기억하시고요. 부상 시에는 최고 3천 보상합니다. 자, 후유장애도 14급에서 1급까지 최고 1억 5천 보상해 줄 겁니다. 그래서 부상하고 후유장애는 부상 등급별로 보상한다. 장애 등급별로 보상한다 해서 두 개를 합쳐서 급별 한도로 보상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험 계약의 승계 보도록 할게요. 보험 계약 내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제가 차를 사오거나 할 수 있잖아요. 양도할 때, 양도해서 받거나 양도할 때, 자, 양도할 때 공통해서 보험에 양도를 할 때는 무슨 보험하고 무슨 보험은 회사의 승인 후에 양도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박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회사의 승인으로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중에 자동차 보험, 자, 회사가 승인해줘야 승계가 가능한데 15일째, 승계되는 15일째까지는 양수인에게 승계돼서 들어온 양도인에서 양수인에게로 15일째까지 승계가 되는 걸로 봅니다. 승계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째까지. 이는요,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15일간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시적 무보험 상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 사례별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보도록 할게요. 내가 면허 정지가 돼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차가 자동차 공업사에 입고가 돼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차를 운전 안 하니까 의무보험 안 넣을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빚이 더 많아. 그러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죠. 상속 포기했을 때 부모님이 타던 차, 내 차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의무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공휴일에 내 보험 기간이, 자동차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난 공휴일이니까 만료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공휴일 이전에 반드시 보험을 갱신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만료돼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종합보험 보도록 할게요. 대인배상원, 대물 2천까지는 책임보험이라고 했어요. 자, 그 이후에 그 이상 넣는 거를 종합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고 임의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대인배상 2, 대물 2천 이상 되는 거, 자기 신체 사고 납부 보상해 주는 거, 자동차, 자기 자동차 손해담보, 그 다음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이거 다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특징 보도록 할게요.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초과분, 아까 한도가 얼마였죠? 죽었을 때 1억 5천이었죠. 1억 5천 이상 해줘야 될 것은 책임보험의 초과분을 대인배상 2에서 해줄 겁니다. 대인배상 2는요, 무한가입이에요. 무한가입.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상대방의 손해를 다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싹 배상해 주면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및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위반 시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어,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차인 경우에는 전손사고 시 사고 발생 시점에서 보험 계약이 종료된다. 자차만 종료되는 거예요. 가입 대상. 개인용 자동차는 10인 이하의 개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용 자동차는 10인 이하의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차를 이야기를 말합니다. 개인용 차 뺀 나머지는 다 비사업용 자동차가 업무용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영업용 자동차, 차로 인해서 돈을 버는 차, 이거는 영업용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택시나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피보험자의 범위 보도록 할게요. 피보험자의 범위. 김용 피보험자 증권에 기재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 피보험자는 김용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고 있는 친족을 친족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승낙 피보험자 볼게요. 승낙 피보험자는 김용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요? 김용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기 때문에 승낙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대인배상2와 대물은요, 승낙피보험자, 그러니까 내 차를 운전하고 있는 승낙피보험자가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 급유업, 대리운전업 등은 승낙피보험자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술 먹어서 저녁에 대리운전 부르잖아요. 그럼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몰잖아요. 그럼 원래는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승낙피보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님이 바로 제 차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별도로 놓고 하기 때문에 아무 차나 운전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보험자의 범위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 보험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보험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 거,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험료율은요. 회사별로 보험료가 다 차등 적용돼요. 당연하죠. 자, 자기 차량 손해는 도난 손해와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륜차는요, 쉽게 남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난 손해 보상하지 않고 내 이륜차, 오토바이로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유상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 안 됩니다. 자, 자기 부담금은요. 100만 원 이하 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보험도 있어요. 농기계의 대표적인 거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입니다.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배상 1, 2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의 범위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범위. 자, 자동차는요. 자동차 관리법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차, 이륜차 요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가입 대상인 구정건설기계로 나뉩니다. 이 2가지가 자동차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구정건설기계의 대표적인 거는 무슨 트럭, 덤프 트럭은 구정건설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식 이렇게 돼 있는 거. 굴삭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런 것들 구정건설기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동차와 구정건설기계가 자동차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로
구분 지어 볼게요. 승합 자동차가 있어요. 승합 자동차 중에서 일종 승합 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25인승이 아니라 26인승입니다. 자, 승용 자동차는 10인 이하의 법정 승차 정원과 배기량을 볼 건데요. 중형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이 1600cc에서 2000cc 사이가 중형 승용 자동차다라는 거. 자, 화물차는요. 화물 자동차, 견인 화물 자동차와 피견인차, 분뇨차, 살수차, 청소차 등은 화물차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차 있죠. 청소차. 까딱 잘못하면 덤프트럭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청소차는 덤프트럭이 아니에요. 부정 건설기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청소차, 유니목, 흡입 세정차, 진공 노면 청소차 등이 있습니다. 청소차는 덤프트럭이다, 화물차다? 네, 화물차입니다. 자, 특정용도 자동차. 전국적으로 자동차의 대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요율을 산정할 수 없어요. 이거를 특정용도 자동차로 별도로 구분할 겁니다. 자, 느낌 보세요. 이동 진료차, 이동 도서관차, 방역차, 그다음에 소독차 이런 것들은 특정용도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기타 문제에 잘 나오는 거. 소방차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불자동차만 소방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승용자동차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차 있죠. 승용차일 수도 있고 승합차일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특정 용도의 자동차만 가지고 출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 승용차로 갈 수도 있고 승합차로 갈 수도 있고 뒤따라서 특정 용도의 자동차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소방차는 특정 용도 자동차다 하면 틀립니다. 불자동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방차는 승용차, 승합차, 특정 용도 자동차 그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구분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를 최초 신규 등록할 때의 법정 승차 정원 및 적재 정량을 따라요. 카니발 같은 경우 요즘 연예인 차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자, 뭐 금액이 굉장히 1억 이상 되는 차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카니발 9인승을 제가 뽑았어요. 근데 9인승은 엄청 좁잖아요. 그래서 6인승으로 개조하거나 5인승으로 개조했어요. 그랬을 때 원래 차 종은 몇 종에 해당해요? 최초 신규 등록 시 적용된 부인승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용도 변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방 조종 자동차 차 맨 앞에서부터 조향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전체 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를 전방 조종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의 보험료의 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은 회사마다 그다음에 운전하는 사람마다 차 종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봅니다. 그래서 납입할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특약료율, 가입자 특성료율, 우량 할인, 불량 할증료율, 사고 발생 건수 요율, 사고 발생별 특성료율 등등 많은 걸 봅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보험료는 내야 될 보험료가 아니라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그 다음에 가입 금액, 성별, 연령 등에 의해서 미리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를 보는 기본적인 보험료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가입 금액이나 성별, 연령, 사람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가입 금액, 성별, 연령 등을 보고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가 기본보험료입니다. 자, 특약료율은 운전자의 연령 병미와 가정안전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입니다. 자, 가입자 특성료율은 가입 기간이나 법규 위반 경력을 봅니다. 자, 보험 가입 경력료율은 관공서나 법인체 혹은 군에서 운전병 혹은 외국에서 보험 가입 경력이 있으면 그 기간 경력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해 주는 요율이다 라는 거. 우량 할인, 불량 할증료율 이거는 사고 발생 실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단체 할인 할증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10대 이상, 업무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50대 이상입니다. 자, 단체이기 때문에 영년 기준으로 3년을 볼 건데요. 자, 가입하는 시점은 익년, 보는 시점, 가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는 시점,
보는 시점은 익년 4월 1일부터 익립년 3월 31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놓고 10대 아니면 50대를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단체 할인 할증 등급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거 개별 할인 할증은 평가 기간은 전전계약 보험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 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봅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제가 오늘 보험 가입할 거예요. 그러면 직전 3개월 안에 실적은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전계약, 전전계약의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전계약의 만료일 3개월 전, 그래서 직전 3개월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전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되는 갱신계약의 동일 조건은요. 개인용인 경우에는 무조건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로 봐요. 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용차 있죠.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차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것들, 이런 관용자동차 있죠. 관용자동차는 직원이면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도록 보통 지정해놔요. 그래서 차량 넘버로 봅니다. 그래서 피보험 자동차 기준으로 할인 할증을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고 내용별 점수는요.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당 무조건 4점 점수가 마이너스 처리됩니다. 자, 1급, 그러니까 죽기 직전, 그 다음에 사망사고는 4점, 그 다음에 1점 사고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급에서 14급 가장 경미한 사고, 혹은 내 거, 나 다친 거 보장하는 거,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물적 할인할증 기준점이 있어요. 보통은 200만 원입니다. 이 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보상받는 거는 1점 사고입니다. 그래서 1점 사고에 대한 세 가지 기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약요율은요, 대인배상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요율은 대인배상원은 적용하지 않아요. 자, 특약요율에는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이 있는데요. 내가 보험료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나 분할납입 해줘 할 수 있는 건 특약요율에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분할해서 냈기 때문에 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납입 최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내 족촉하는 거를 납입 최고라고 했어요. 30일간 납입 최고 기간을 둘 수 있고 납입 최고 기간 중 사고는 보상하되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면 사고가 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영업용인 경우에는 대인배상 원, 대물사고도 분할 납입할 수 있어요. 영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인배상 원도 분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넣어져 있는 것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영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인배상원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보도록 할게요. 가족의 범위 보도록 할게요. 나를 중심으로 내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자녀, 부부니까 내 자녀까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윗대, 아랫대만 됩니다. 형제자매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부모, 그 다음에 내 자식, 여기까지만 봅니다. 가족으로 봅니다. 자, 운전자 인력 한정 특약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 가입할 때의 나이로 보지 않고요. 사고 당시 만 연령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보상 보도록 할게요. 대인배상원. 이거 보상 받으려고 지금 자동차 보험 넣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의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억 5천에 3천에 1억 5천 보상 받는다.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게 대인배상원이다. 사망 시 최저 2천, 최고 1억 5천, 부상 시 3천, 후유장애 시 1억 5천. 그래서 부상 급별 한도로 보상한다. 혹은 장애 등급별로 보상한다. 그래서 급별 한도로 보상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대인배상 2 볼게요. 내 거예요, 남 거예요? 자, 남 거 해주는 겁니다. 대인배상 1을 넘는 손해를 보상할 거예요. 대인배상 2는 사망보험금, 상실수익액,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볼게요.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럼 무조건 장례비 500만 원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 나갑니다. 위자료는 65세 이하자가 죽었어. 그랬을 때는 8천만 원, 65세 이후자가 죽었어. 그러면 5천만 원. 65세를
취업 가능 나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 가능한 연한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농업이나 업에 종사하는 자는 취업 가능 연한을 70세로 봅니다. 자, 사망에 따른 상실 수익액 찾아라 하면 두 줄로 상실 수익액의 수식이 쭉 길게 나올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사망에 따른 상실 수익액 찾아라 하면 밑에 수식 안에 반드시 사망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맨 끝에 호프만 계수가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사망에 따른 상실 수익액 찾아라 라고 하면 단어가 사망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맨 끝에가 호프만 계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부상보험금 보도록 할게요. 부상보험금은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이렇게 보상합니다. 치료관계비에서는요. 내가 상대방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병실이 없어. 그러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거 치료관계비에서 7일 안에 상급병실 이용하는 거는 보상해 줍니다. 자, 휴업손해 볼게요.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내가 상대방이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휴업손해는 100%다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원래 벌고 있는 금액의 85%까지만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손해배상금 하루 통원하면 매일 8,000원씩 지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유장애 내가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았어. 그랬을 때에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장애가 남은 거기 때문에 가정간호비도 해줍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해준다. 휴업손해는 아니에요. 휴업손해 아까 어디서 해줬어요? 휴업손해 여기 휴업손해 부상보험금에서 해줬었습니다. 자,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 찾아라 하면 그 아래 수식이 쭉 길게 나올 때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갈 거고 끝에 똑같이 호프만 개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물사고 보도록 할게요. 대물사고 세 번째 내 거 해준다 남 거 해준다 남 거 해주는 겁니다. 타인의 재물을 없앴거나 훼손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걸 대물배상에서 해줄 거예요. 자, 수리비는 열처리 도장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비는 최대 120% 한도 내에서 해줄 겁니다. 자, 새 차를 내가 들이받았어. 새 차를 들이받으면 그 피해자가 차량 가액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 것만 더 특별히. 자, 그랬을 때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해줄 겁니다. 출고한 지 5년 이내에 차여야 되고 수리 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년 이하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0%를 더해서 줄 거고요.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15%, 2년에서 5년 사이에서는 10%. 그래서 수리비 플러스 시세 하락 손해를 더해서 줄 겁니다. 대차료 볼게요. 대차료. 내가 내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면 렌트 하잖아요. 그 비용입니다. 비사업용 차에 대해서 대차료 줄 겁니다. 자, 대차료 줄 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25일까지 인정해 줍니다. 공업사에 들어갔는데 아예 수리가 불가능해. 그랬을 때는 최대 10일까지만 인정해 줘요. 근데 난 대차하지 않을 거야. 렌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대차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준다라는 거. 휴차료는 사업용 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대차료는 비사업용 차였죠. 휴차료는 사업용 차입니다. 수리가 가능할 경우는 30일까지 인정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0일까지만 인정합니다. 자, 상대방이 영업을 못했어. 영업 손실이 났어. 사업하는 경우. 그랬을 때는 30일까지 인정해서 영업 손실도 보상한다. 여기까지 대물 배상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 거 해주는 거예요.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사고, 자기 신체 사고,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단독 사고나 일반 과실 사고, 내가 100% 과실인 사고 있죠. 이랬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부상 후유장애는 급별 한도로 보상을 해줄 건데 쌍방과실인 사고 있잖아요. 쌍방과실인 사고. 내가 7이고 저쪽이 3이고 과실이 있을 때 그랬을 때에는 실제 손해액 비율을 무조건 다 더해서 과실 낸 만큼 공제하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대충 알 수는 있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신체 사고는
단독 사고나 일반 과실 사고 혹은 쌍방 과실 사고가 보상하는 방법이 같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보상하는 방법이 틀리죠. 그죠? 100% 과실일 때하고 쌍방 과실일 때하고는 과실 상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단독 사고 및 일반 과실 사고와 쌍방 과실 사고는 보상하는 기준이 같다 하면 틀려요. 보상하는 게 방법이 틀립니다. 자기 차량 손해 자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도 나는 보상해줘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서 30일 정도 경과하면 내 거 차량 가액을 줄 겁니다. 그다음에 수리를 할 때에는요. 본인 부담금을 정률용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할인 할증 기준이 200만 원이고 정률로 20% 내부담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아니 50만 원까지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차량 손해가 500만 원이 났어요. 여기서 자기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20%니까 100만 원이죠. 근데 최소와 최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50만 원 해준다. 50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무보험차 상해 보도록 할게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랬을 때 배상 의무자가 존재할 때 내 거에서 보상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 자기 신체 사고가 함께 체결된 종합보험, 자차 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증권에 기재된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대인배상 원 기준으로 해준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김영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차가 2대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차가 2대고 한 대는 신랑이 몰고 제가 한 대 몰고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보험차 상해로 내가 피해를 봤어. 그래서 내 거 보험에서 처리를 했을 때에는 2대 이상 가입돼 있으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저쪽에서 비례 보상합니다. 저쪽에서 50%, 내 거에서 50% 이렇게 해서 나간다라는 거. 보행 중 뺑소니 사고도 보상해요. 내가 뺑소니 차에다가 치였어요. 근데 배상 의무자가 존재해. 그랬을 때에는 내 거 보험에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도록 할게요.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돼 있는 가입자 중에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내 부모 차나 내 가족 차나 내 자녀가 운전한 자녀 소유의 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면책. 그래서 내 부모 차나 자녀 차나 이거는 내 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 김영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와 배우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이것도 해줍니다. 근데 뭐 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과실상계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 무보험차 상해에 의해서 입었을 때 피의자 측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과실 상계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빼고 나머지 것만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보상받는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에 미달했어. 그랬을 때에는 미달했다 하더라도 과실 상계했다 하더라도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는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반드시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는 전액 보상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존에 아프고 있었던 병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내가 더 아프게 됐어. 이랬을 때는 보상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떠오르는 문제예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조치 의무 위반일 때 본인 부담금 보도록 할게요. 대인배상, 원, 대물, 의무보험은 반드시 전액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음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어요. 예전에는 한 6년 전만 하더라도 300만 원 본인 부담했으면 내 거 종합보험에서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음주하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대인배상 원과 대물 2천만 원은 본인이 직접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걸 플러스
임의보험,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대인배상원은 반드시 전액 다 부담하죠. 자,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3억이 사망보험금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대인배상에서 1억 5천 해줄 거고, 오버되는 금액, 대인배상 2에서 해줄 건데, 2에서 1억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합보험에서 그나마 처리를 받으려면 2억 5천을 집어넣고 나머지 5천만 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종합보험에서.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 음주운전 하거나, 그 다음에 무면허 뺑소니 사고조치 의무 위반을 했을 때에는 진짜 내가 적어도 엉덩이 밑에 3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한은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해년마다 뭐 2번씩 증액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부담금이 크다라는 거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보험,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2에서 1억, 대물에서는 5천만 원까지 본인 부담이 된다라는 거. 자, 가불금, 무선지급금, 가지급금도 있어요. 치료비, 진료수가는 전액 다 보상합니다. 가지급금 하면 무조건 50%라고 했었죠.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하고 진료수가는 전액 보상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볼게요. 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자가 그 어떤 곳에서 보장받지 못할 때, 이랬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지도 감독하고요. 손해배상진흥원에서는 구상 업무를 해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장사업자 심사평가 교육을 진행하고요. 자, 10개 손해보험 회사는 보상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보상 업무. 자, 보상을 해주되 대인배상 원 기준으로 해줍니다. 대물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뺑소니 사고에 치였어요. 근데 뺑소니에서 배상 의무자가 존재하면 내 거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얘가 톡 꼈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경을 해물고 있어. 이랬을 때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치료비하고 진단서하고 교통사고 났다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이거 떼가지고 아무 보험회사나 들어가서 청구하면 보험금 대인배상 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청구하는 방법은 구비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죽었으면 검안서, 그 다음에 치료비 영수증 가지고 아무 보험회사나 들어가면 된다. 자, 대상은요, 뺑소니차, 무보험차, 도난차,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낙하물차에 대한 피해, 뺑소니차만 해준다 하면 틀립니다. 이런 차들에 의한 사고도 다 해준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안 되는 차가 있어요. 보험 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들,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그 다음에 산재나 가해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손해배상금을 줬어요. 그랬을 때 중복해서 지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처리,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협회가 있습니다. 네가 7%, 70%냐, 내가 30% 과실이냐 이거. 그래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복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에 관한 상호 협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고요. 위원회는 변호사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원회 산 거를 불수용했어. 그랬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최종 확인을 받는 겁니다. 자, 금융감독원은요,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보험까지 봤습니다. 양은 많지만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시고 조금만 외우시면 쉽게 자동차 보험 5문제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